그래서 과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개딸의 이미지 20대 30대 여성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자신의 이제 열성적인 또는 적극적인 지지자라는 개딸이 결국은 이제 스스로의 올가미가 돼버렸는데, 개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청담동 술자리 파문을 일으켰던 여성 첼리스트, 그분이 자기는 개딸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 40대죠. 4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40대죠. 그리고 20대 중에서 나는 분명히 이재명 지지자지만 개딸은 아니다, 또 이렇게 자기가 개딸로 이재명 지지자지만 개딸로 분류되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존재하긴 하지만은 실체가 불분명한 극렬 극단주의 집단인 거죠, 개딸은. 그래서 요번 이제 광기의 사태를 보면은, 자, 개딸이 주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고 또 그거에 대한 통제력을 이재명 대표나 친명 세력이 못 가져도 이건 큰 문제죠. 또는 그 개딸들은 이재명 개가 어떤 뒤에서 사주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도 큰 문제죠. 근데 또 하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외부에 무슨 뒷배가 있어서 원격 조정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불분명한 집단에 휘둘리는 민주당이나 그러한 도깨비 같은 집단에 겁먹는 일부 민주당원이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아마 몇 년 후에 아마 다들, 야, 우리가 뭐 개딸이 우리가 무슨 헛것을 본 거 아닌가 하는 후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개딸, 친명, 반명, 비명, 이거의 갈등, 그런 걸 떠나서 이번 일련의 사태에서 결국은 당 대표인 이재명이 보여준 처신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먼저 이제 프레임을 잘못 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으려고 했던 거, 이 방패 뒤에 숨는다라는 건 본인이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거죠. 그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럼 방탄국회를 왜 했느냐, 왜 숨었느냐? 첫째, 정치 탄압, 주장하는 대로 정치 탄압이라서, 아니면은 겁나서, 내가 구속되거나 내가 수사를 받으면은 내가 기소가 되고, 기소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겁나서, 이 두 가지 중 하나인 거죠. 그런데 사태가 점점 이상하게 에스컬레이트 되니까 지지자들은 몰라도 적어도 중도층은, 야, 이거 겁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이 깨질 정도로 저렇게 사태를 악화시키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중도층 지지 세력의 이탈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서울 지역 그 민주당 지지를 보면은 10% 이상 하락을 해서 21%라고 보는데, 저는 분명히 큰 폭으로 하락한 거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후과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는 헛강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대응과 또 그런 이제 소요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 사퇴 문제는 본인의 결단이죠. 자기가 고심을 하면서 사적으로 측근이나 지인들한테 의견을 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 뭐 대표 사퇴 여부를 둘러싸고서는 그 친명계 의원이 무슨 뭐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결단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조국 사태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9월 중순이 되면은 2019년 9월이죠.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한참 시끄러울 적에 2019년 9월 중순이 되면 이미 그 여론에서 그 판가름이 납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찬성이 6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퇴했으면 되는데 그걸 임명을 강행을 하죠. 그러다가 여론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10월 들어서 조국이 그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더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그 다음 장관으로 임명된 박범계하고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렇게 괴롭히면서 윤석열 총장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걸 감내를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돼버리고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키워버린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번 사태도 그거와 반복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금 표현하면 조국의 연명 치료라는 게 뭔가 하면 조국 그만두고 난 후에도 그 검찰청사 앞에 가서 윤석열 사퇴하라고 시위를 엄청나게 벌이고 어느 MBC 그때 보도 책임자는 야, 딱 보니까 100만 명인데 무슨 100만 명입니까? 기껏해야 2만 명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쉴드를 치다가 이제 신뢰를 잃고 그 정권까지 이제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뭐 수십 개도 넘습니다. 뭐 비전을 가져야 되고 무슨 뭐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도자가 가장 피해야 할 덕목이 비겁입니다. 비겁. 이 비겁한 지도자는 절대로 따르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방패 뒤에 숨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친민주당 매체 일부 신문들도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대표다라는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딜레마에 빠졌어요. 광기가 지속된다. 그럼 민주당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겁니다. 그럼 내부 분열이 더 심해지는 거죠. 광기가 식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비명계한테 밀리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민주당의 상황이라는 이해찬이 등장해서 지지를 해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문바의 반격이 어떻게 나올까 또 그게 기다리고 있죠. 자, 이미 시한부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연명 치료만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산소호흡기를 뗄 것인가? 참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7일 얼마 안 됐습니다. 국회에서 정권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석하고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뭐라고 발언하면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깟 5년 정권, 윤석열 정권 니들 뭐 계속돼야 5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겁이 없냐, 니들 5년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5년 후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 너한테 똑같은 짓 할 텐데 왜 그렇게 겁 없이 노냐,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이때까지는 좀 뭐 이재명 대표가 깡이 있나 보다. 근데 지금 이 시점서 보면은 그냥 꿈 깨라. 5년 후에 대권 후보는 아니다. 당신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천권, 즉 대표직을 내놓는 순간 완전히 팽되는 겁니다. 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권을 안 내놓죠. 공천권을 안 내놓으면은 비명계가 반발을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야, 이러다가 당 진짜 깨지는 거 아니냐, 내가 양보를 하자 해가지고 공천권을 내놓는 순간
또 친명계 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겠죠. 개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본인이 말한 대로 옥중에서라도 공천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당은 불가피한 거죠. 봉합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분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명계가 나와서 신당을 차릴 수도 있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했듯이 자기 세력을, 즉 친명계가 나가서 신당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둘로 갈라졌을 때 어느 당이 더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고 세력이 더 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공판이 앞으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멘탈 붕괴가 일어나죠. 3월 3일 금요일 날 있었던 그 선거법 위반 공판하고 나와서도 뭐 좀 그 횡설수설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그 힘든가 보다, 즉 멘탈이 흔들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공판이 이 선거법 말고도 다른 것 때문에 공판이 계속되면은 멘탈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구속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러면은 뭐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산소호흡기를 뗄 것이냐, 본인의 멘탈 붕괴로 일어날 것이냐, 판사의 영장 발부로 일어날 것이냐, 분당으로 일어날 것이냐, 이 뭐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사면 초가 진퇴양난으로 이재명 대표는 no way out, 그리고 he's over, 끝났다. 그런 상황을 잘 파악했고 명심해서 과연 구당을 할 것이냐, 이미 끝난 자기를 계속 지키겠다고 고집하다가 당까지 분열시킬 것이냐, 이거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와, 이 영상을 보고 또 개딸들이 제 채널을 폭파하려고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감수해야죠.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